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영화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시네 한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좀 다른 인터뷰가 길어져서 네. 2주 만에 뵀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단 그 인터뷰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네.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저도 네.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 조금 그러니까요. 아쉽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네. 네. 그 박혜은 편집장의 그 매주 금요일마다 표정을 보면서 요즘 극장가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코로나19가 좀 재확산되면서 네. 개봉을 다시 미루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5월 이제 말부터는 그래도 신작들, 특히 한국 영화들이 네네. 개봉을 하면서 극장 마중물이 돼줄 거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뭐 침입자, 결백, 프랑스 여자 이런 작품들이 네. 계획했던 개봉 일정들을 한 2, 3주 정도 미루거나 잠시 개봉일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침입자 같은 작품과 네. 작품의 경우에는요. 네. 벌써 한 두 번 정도 이미 개봉이 밀리다 보니까 굉장히 네. 좀 속이 상할 것 같은데 21일로 개봉일을 잡았다가 네. 아직 확정은 안 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제목처럼 네. 실종된 동생이 갑자기 성인이 돼서 돌아왔는데 네. 그 동생의 정체가 과연 내 동생일까를 따져보는 그런 네. 침입자라는 작품이고 약간 스릴러 같은 거. 그렇죠. 스릴러입니다. 네. 송지효, 김무열 배우가 출연을 하고요. 네. 결백이라는 작품도 5월 27일 개봉하려다가 이제 6월 중으로 다시 개봉을 좀 연기했는데 이 작품은 어떤 농약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용의자로 몰린 어머니의 결백을 주장하는 딸 네. 변호사의 이야기예요. 네. 신혜선 배우 그리고 배종옥 배우가 또 네, 출연을 네. 하는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 여자도 5월 21일 날 개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작품은 김호정 배우가 오랜만에 주연을 맡았고요. 네. 이 20년 전에 배우의 꿈을 안고 프랑스 파리로 떠났던 한 여인이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옛 친구들을 만나는 이런 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반갑게 27일 날 그대로 개봉을 이어가는 영화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조민수 배우와 네. 김은영 배우 이렇게 얘기하면 김은영 배우는 좀 낯설실 것 같은데 네. 힙합 하시는 치타 씨. 네. 그분이 나옵니까? 예, 치타 씨가 이제 배우로 김은영이라는 이름을 걸고 연기를 하는 제목이 좋습니다. 초미의 관심사. 오, 초미의 관심사. 네, 초미의 관심사는 집에서 이 전혀 닮지 않은 두 모녀가 그나마 집에 좀 모아두었던 돈을 들고 튄 동생을 잡기 위해서 함께 추적극을 벌이는 남현우 감독의 영화인데요. 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가 돼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그랬었군요. 그런 작품이에요. 네네. 부디 관객들과 좀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제 조민수 배우나 지금 김은영 배우 두 분 다 굉장히 캐릭터가 강하신 분이어서 네. 어떤 연기가 펼쳐질지. 이런 모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없었다. 보시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리고 김무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릴러 배우로 네.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 아니에요? 김무열 씨 맞습니다. 같은 경우? 좀 이렇게 김무열 배우가 약간 이 묵직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스릴러 영화에서 좀 많이 활약을 네.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배우가 연기폭이 굉장히 넓은 배우거든요. 그러네요. 예, 코미디에서부터 뭐 정말 드라마, 멜로 그리고 이런 스릴러 연기까지 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 그 여동생이란 존재에 대해서 네. 홀로만 신경을 곤두세우는 어떤 오빠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 감정 표현이나 표정 변화 같은 것들이 약간 섬뜩섬뜩하게 스릴러의 그러니까요. 기운을 보여줍니다. 배우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김호정 배우 같은 경우도 네. 이분도 정말 캐릭터가 영화마다 같은 네.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던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프랑스 영화에서는? 이번 프랑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자연인에 가까운 편안한 김호정 배우의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워낙 스펙트럼이 크고 또 이 진폭이 큰 연기들을 많이 그렇죠. 해왔던 네. 배우잖아요. 이번 작품에서는 뭔가 이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배우에 대한 꿈 그리고 그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좀 네네. 잔잔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 네. 저도 이 작품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네. 아쉽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네. 네, 각각 재밌을 것 같아서 좀 빠졌습니다. 네. 다른 얘기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지금 극장가가 너무 힘드니까 나름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코로나19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며칠 전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관객을 위한 생활 방역 지침을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네.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13일 날 음.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전문가들을 이제 모아서 극장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음.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네.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좀 착용을 네.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이죠. 네. 예, 한 자리씩 이렇게 떼어서 앉는 것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극장이라는 공간이 약간 밀집 지역이기는 하지만 비말이 서로 틀 정도로 그 이야기를 그쵸. 많이 나누는 대화 그렇죠. 공간들이 아니잖아요. 음.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좌석을 떼서 앉고 소독을 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화를 보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극장 안에 이렇게 관리요원들을 좀 배치하는 방안도 아.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네네. 문제가 생긴다거나 약간의 그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관객들은 좀 신속하게 네. 대응할 수 있는 음. 이런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극장이 계속 좀 살아나야지만 활기를 틀 텐데 네. 사람들이 서로 약간 좀 조심을 너무 하느라고 그럼요. 그런 상황이죠. 최근 영화계에 전해진 기분 좋은 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은 한국 영화들. 지난 2003년에 개봉했던 지구를 지켜라. 저 이거 좋아하는데 아. 매니아들 있잖아요. 네. 이것도 약간 좀 눈 가리면서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됩니까? 네, 이 작품 네. 7만 관객 중에 한 분이셨군요. 그러니까요. 2003년에 개봉했을 때 네. 한국에서 관객 수는 한 7만여 명 정도로 흥행에는 실패했죠. 성공을 못했죠. 네. 그런데 이 작품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어떤 영화의 큰 획기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때 늘 손꼽히는 네. 작품입니다.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는 이 병구라는 청년이 외계인이 지구를 침입해서 곧 전 인류가 위험에 처할 거다라는 약간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회사의 사장이 이 외계인과 연관되어 있는 소위 끈앞풀이고 네. 네, 그 사장을 어떻게든 입을 열게 해서 어. 지구를 살려야 한다. 네. 대기월식 이후에 분명히 문제가 벌어질 거다라는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점점 영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결말이 우리가 상상하는 네. 그 상상 이상의 결말로 치닫는 그런 이야기죠. 장준환 감독의 상상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네네. 이 작품을 미국에서 장준환 감독이 다시 리메이크를 합니다. 직접? 네. 그렇습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이 작품이 또 리메이크해서 굉장히 의미가 한획을 있네요. 긋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구를 지켜라라는 그 제목 자체도 당시에 흔한 제목, 지금 들으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죠. 제목도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다고 하나?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었어요. 제목도 새로웠고요. 네. 이런 장르 블랙 코미디와 네네. 어떻게 보면 SF라고 해야 되는 네. 예, 이 장르가 합쳐진 것도 이 정도 네. 규모 영화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신하균 배우와 백윤식 배우의 그 아주 기상천외한 뭐랄까요 탐문씬, 네네. 신문씬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사실 한국에서 큰 흥행을 거두진 못했지만 네. 왜 리메이크가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요. 저는 기생충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이 있구나. 2000년대 초반에 사실은 그 노동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소위 말해서 노동자의 권리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빈부격차나 사회적 격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였어요. 네. 그런데 2003년도의 이야기가 현재 미국에서 보기에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네네. 기생충을 보면서 그 어떤 빈부격차의 그 격차가 커지고 계급이 은밀하게 우리의 삶 안으로 맞아요. 녹아들어오는 것에 미국 젊은 관객들이 굉장히 공감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지구를 지켜라가 2020년 이후에 미국에서 아마 젊은 관객들에게 비슷한 네. 공감대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제2의 봉준호 감독처럼 떠오르기를 네. 잠시 기대해 보고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이미 드라마로 제작이 끝났죠. 맞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17일부터 이제 공개가 되고요. 네. 한국에서도 25일에 넷플릭스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넷플릭스. 네.
어떨 것 같으세요? 기대를 좀 많이 하십니까? 네, 기대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국열차는 그 영화 자체로도 전 세계 SF 관객들 약간은 좀 장르 자체가 아주 보편적인 대중 장르는 아니지만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니아층 팬들을 거느린 그런 영화였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영화 속의 이야기에서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줄 것 같아요. 영화가 소위 말해서 빙하기가 시작되고 17년 뒤의 이야기를 네. 보여주는데 이 드라마는 빙하기 도래 이후 7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10년 전의 네. 이야기죠. 아. 영화 보신 분들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1,000만 관객이 네네. 보셨으니까 기억하실 텐데 영화 속에 여러 차례 반란들이 있었고 그 반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반란으로 꼽히는 어떤 반란이 있습니다. 네네. 열차 밖으로 누군가가 나갔다라는 네네. 이야기 설정이 있죠. 음. 아마 그 설정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봉준호 감독 기생충도 드라마로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되는데 네. 드라마 제작은 뭐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시나리오 작업, 캐스팅 작업, 초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소한 2, 3년, 뭐 1, 2년 정도는 걸리는 작업이라서 관련된 소식은 나오자마자 또 알려드리게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 외에도 해외에서 리메이크된 혹은 뭐 될 예정인 한국 네. 영화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저 이 작품 좀 주목하고 있는데 어떤 거죠? 정병길 감독의 악녀라는 네네네. 영화 있었습니다. 네네. 그 김옥빈 배우가 음. 정말 놀라운 액션을 보여주는 맞아요. 칸에서 미드나잇 상영을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작품이 드라마로 리메이크가 되고요. 드라마로요? 네. 그리고 정병길 감독이 직접 연출을 하고 그리고 누가 출연을 하느냐 이제 많은 네.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서 이폼 클레멘티에프라는 그 한국계 프랑스 여배우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네. 그 배우가 그 주연을 배우가요? 맡았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 작품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께 사랑받을 작품 같아서 저도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다양한 종류의 영화들이 이렇게 계속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그 리메이크가 이제 하면 좋은데 네. 일단은 좋은데 이게 반드시 성공한다는 법도 없고 그렇죠. 또 반드시 좋게 각색된다는 방법 그 법칙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네. 리메이크가 진짜 어렵죠. 보편성을 어려워요.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새로운 대중들이나 관객들의 어떤 공감대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네. 어렵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네. 전 세계적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맞아요. 네네. 사실은 좀 혹평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리메이크가 된다라는 거 자체보다는 그 리메이크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원작의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이 리메이크가 가져갈 것인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 저는 요새 리메이크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원작을 만들었던 감독이 직접 리메이크를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원작의 에너지들이 살아있는 새로운 리메이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9193번님 얘기 들으니까 빨리 극장하고 싶어요. 유유. 상영 전 광고만 봐도 꿀잼일 듯. 예, 요즘은 광고만 봐도 정말 재밌어요. 전 뉴스만 봐도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